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주주입니다.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채를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노하우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팁 같은 게 방송국 자기소개서 팁이랑 완전히 들어맞는 게 아니라서 제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라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우선 제가 붙었던 방송국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상파 3사, TVN, TV조선, KBSN, JTBC 플러스, JTBC 스튜디오, YTN도 붙었었고 또 포항이나 부산 등 지방 MBC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는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PD 자소서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알려드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어떻게 답을 했었는지 제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풀어서 썼는지를 좀 구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원 동기가 기본적인 질문이겠죠. 첫 번째로 스토리를 말하는 답변이 저는 있었고, 두 번째로 제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스토리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 대학교 동아리 시절에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스토리를 풀었어요. 영상이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새내기를 얼만큼 잘 불러오느냐가 거기에 달려있고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동아리였습니다. 홍보 영상이 어때야겠어요? 당연히 재밌어야겠죠. 찍어놓은 소스가 70시간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10분짜리로 만들어야 돼요. 양이 많잖아요. 조그만 클립이 몇백 개가 되겠죠? 번호를 다 붙여서 1번 무슨 내용, 3번 무슨 내용 추룩추룩 해서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때는 편집기를 쓰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거를 편집을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년도보다 20명 더 많은 수치거든요. 그럼 새내기들이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들어왔다라는 멘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자소서에다가 스토리를 쓸 때 많이 씁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동아리 홍보 영상 만들었고 그게 되게 잘 돼서 성과가 있었다. 결국 정리하면 이런 건데 참 고생스럽지만 작업이 참 재미있다라는 걸 느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썼죠. 두 번째 지원 동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인 역량을 적어줘라 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어요. 목차를 딱딱딱 나눠서 관념적인 이야기들은 최소화합니다. 스튜디오 룰루랄라 합격했을 때 내용을 보면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PD라는 직업을 지망을 했다. 웹 콘텐츠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쓰고 유튜브 채널이랑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웹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행동에도 옮겨온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어필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인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웠고 저런 부분은 아쉽다. 저런 부분을 난 이 회사에서 개발하면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소서를 이 지원 동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인턴으로 합격해서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자소서에 쓴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제가 참 잘 얻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레파토리를 이 원형에서 베리에이션을 줘서 자소서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정을 바쳐서 무엇인가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하시오.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TV조선을 썼을 때 작성했던 내용이 원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1000자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제목을 쓰고 이제 마치 기사에 요약본으로 짧게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짧은 내용들처럼 한 번 요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통 성취 경험으로 쓰는 내용이 있는데 국제대회를 나갔을 때의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관련된 대회예요. 미션이 있어요. 제가 맡았던 미션은 이제 시니어들이 타는 1인 운송수단을 만들어라 라는 거였어요. 기획팀에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은 어떤 느낌이어야 되고 어떤 컨셉으로 가자 라고 기획이 나옵니다. 기획에서 주문한 그 기능들이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고 그거를 디자인팀에서 외관을 만들어주고 생산팀에서 생산 계획까지 짜고 어떻게 팔지 마케팅 전략까지 짜고 진짜 그 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경주를 하는 대장정 같은 대회였는데 제가 이 대회를 항상 성취 경험으로 쓰는 이유가
저는 자동차 운송 수단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이 대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지인이 이거를 마케팅 팀에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한테 좀 헬프를 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급박하죠. 잘 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기획이랑 마케팅,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을 맡았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그 공부하는 과정부터 진짜 빡세게 했어요. 정말 갖가지 노력을 다해서 일단 그 자동차 엔진 보통 어떤 식으로 타겟팅해서 어떤 식으로 파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썼고요. 마케팅 팀이 다른 팀 디자인이나 설계 이런 팀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를 해야 하고 우리 믿어주라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 말 좀 들어줘 그런 협력의 과정들까지 또 겪었어야 됐고 마지막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할당된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저희가 연구한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폰티를 제가 짰고 마케팅, 설계, 디자인, 생산 이렇게 4개 부문이 있고 종합 우승이 있는 건데 마케팅이 부문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종합 우승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PD랑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경험 자체가 항상 영상이나 컨텐츠랑 완전히 이제 부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 기획이잖아요. 저는 방송이나 자동차나 매체가 다른 거지 기획이라는 게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설명을 하는 거죠. 또한 정말 다른 사람들, 이제 생산 설계는 공대고 디자인은 미대. 최대한 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 소통 능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발표를 영상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엄청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줘봐라. 내가 거기에 투입돼서 난 또 이 경험을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소서에 썼던 거죠. 자소서는 포부가 있어야 되니까. 또 단골 문항이 타인과의 협업이에요. PD라는 직업이 인생이 팀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항상 제가 뮤지컬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써요. 제가 경영학과인데 이제 저희 학교에 뮤지컬 전공이 있어요. 그 뮤지컬 전공 수업을 들었었어요. 제가 속한 팀이 좀 노래가 딸려가지고 좀 누가 봐도 최약체 팀이었어요. 모든 걸그룹이 메인 보컬이 있잖아요. 메인 보컬은 노래를 엄청 잘하고 리드 보컬도 있잖아요. 또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 그걸 또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또 다른 애들도 당연히 잘해야 이 노래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메보랑 리드 보컬은 괜찮았는데 메보랑 리보 빼고 다 못했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못하는 애였고 우리가 좀 못했고 당연히 1차 평가 때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을 앞단에 좀 깔아주고 그러면은 노래에 다들 자신이 이렇게 없는데 나 포함해서 왜 이 뮤지컬 수업을 신청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연기에 관심이 조금 더 있어서 이 수업을 신청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팀은 좀 연기를 좀 할까? 아무리 노래 과제라고 해도 연기도 이 무대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노래로만 비벼가지고는 다른 팀한테 될 리가 없으니까 우린 좀 퍼포먼스 느낌으로 가볼까?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다들 어떻게 우리 팀 망했어 하는 분위기에서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제안을 했고 다들 사기가 올랐고 그런 연기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곡으로 바꾸고 정말 다 같이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방금 과제 아니고 공연 봤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극찬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항상 쓰죠. 창의적인 생각이 무엇이었냐라는 질문도 정말 단골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도 제가 해당 에피소드를 사용해서 합격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엄청 기발한 생각은 아니어도 생각을 비틀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제가 항상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담는 것 같아요. 또 PD 문항에 나오는 게 기획안이에요. 기획안을 자기소개서에 묻는 회사도 있고 면접 문제로 내는 회사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기획안을 자소서에서 받고 또 기획안 미션을 면접에서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PD 입사에 정말 중요한 게 기획안인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후배가 연락이 와서 자소서를 한번 봐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기획안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피드백 드렸던 거를 토대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획안이라는 거를 별로 써보실 일이 없잖아요. 그 큰 목표, 대목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워크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알바를 리뷰한다 라는 심플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프로그램 끝나고 장성규님이 이 알바는 이게 좋고 이게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 알바인 것 같아, 이게 시급이 생각보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리뷰라는 결과를 남기잖아요. 얘는 걔는 훌륭하다를 보면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 심플한 그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가 하나 있으면 좋아요. 예능 PD 기획안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재밌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면 좋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상하는 어디에서 재미가 터진다,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안 답안을 쓸 때 만약에 내가 걔는 훌륭하다라는 그 기획안을 쓴다면 제목 걔는 훌륭하다, 기획 의도, 요즘 우리나라에 반려인이 굉장히 많은데 반려동물에 대한 하우트가 있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다, 집에 있는 반려동물과의 트러블이 있는 집안이 많다, 그래서 개 전문가 강혁옥님과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진 MC 이경규와 전문가 강영욱이 함께한다. 이경규님은 워낙 노련하신 MC분이시고 개를 굉장히 사랑하시기로 유명하니까 캐스팅을 할 것이다. 강혁욱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개 훈련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솔루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쓸 거고, 이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안 문제를 받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 먼저 한번 그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보시고 형식을 맞춰서 나도 이 정도의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D가 특히 많이 받는 좀 특별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다른 문항에도 조금씩 베리에이션을 줘서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소서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모든 걸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댓글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구체적인 제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